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하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시간,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항상 만나곤 있는데 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정말 국회 상황이 다이나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극한 대치정국 속에서 찾기 힘들었던 삭발 정치가 다시 등장하게 됐는데, 먼저 한국당 의원들의 이 삭발 투쟁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여론을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좀 끌어오기 위해서는. 네. 근데 어쨌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삭발하고 그런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효과는 별로 미지수라고 봅니다. 효과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년 총선 때문에 다들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예. 거의 이제 생존 투쟁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한국당이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단체 삭발 투쟁을 했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때가 그 사학법 때문이었나요? 단체로 하지는 않았고 몇몇 사람이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예. 예. 그때 뭐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노동자들이라든가 이제 노조에서 항의의 뭐 어떤 그런 표현으로 삭발이라든가 단식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예. 삭발 단식 이런 게 국회에서 사라져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국회지. 현재 국회에서 그런 모습을 뭐 봤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적인 정치를 못 보내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모습을 안 보는 때가 와야죠, 빨리. 예. 그리고 지금 그 지역 순회 규탄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부선, 오늘 호남선 쪽 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장외 투쟁만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렇다고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법안이 이제 강행 처리된 마당에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지지층이 또 이탈하겠죠. 이건 뭐 무슨 못 들어하는 짓이냐 이제 이렇게 나올까봐 이제 그걸 의식해서 그리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결집하고 있는 건데 그 당의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또 바람직한 출구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수뇌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출구 전략을 얘기할 시점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국정 책임이 정부 여당한테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제 채를 열어줘야죠.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당에서. 예. 그 여당에서 손을 내밀 때 방법들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당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정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내심 이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입건이 돼 있잖아요. 네. 고발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죄가 중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5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다음 선거에 이제 출마를 못하거나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치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화가 이제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있었던 고소 고발 이것들이 취하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절실하죠 지금. 사실 못 모르고 일을 저질렀는데 상당히 지금 엄중하거든요. 그 행동에 대한 대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내심 그게 당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내놨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민주주의에 원래 반한다 이런 내용이 일종의 반발이고 이제 항명까지도 비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에 법안 만들면서 많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무슨 조정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네. 이제 와서 이제 뒤늦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마당에 검찰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거는 도대체 그동안에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검찰 조직에 대한 내부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하실까요? 내부 메시지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이제 그 해외 출장 일정까지 5일을 당겨서 들어온다는 거는 심각한 사태인데요. 네네. 이제 와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사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진두지휘를 해서 이제 반발을 총지휘하거나 이제 이런 행동이 벌어질 텐데. 네. 어쨌든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전국 속의 여야의 대립 격해진 상황이고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분야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 초청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이 원로 초청 오차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지난번 경제 원로 오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건데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경청하는 자세는 높이 살만한데 네. 경청하면서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청을 하면 다가 아니고 네. 그 이제 경청에서 이제 더 쓴소리를 듣고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뭘 바꾸는 걸 못 봤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뭘 하고 경청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국회 대치 상황 풀기 위해서 대통령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 대치 국면을 풀 비책 같은 것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가끔 말은 그대로입니다. 예. 사법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핵심 키고요. 네. 거기서 대통령이 또 그걸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뭐 이제 의사 전달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1967번 쓰시는 분께서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정두원 의원의 솔직 담백함 좋아합니다. 보수가 이 정도로 합리적이면 정치가 잘 풀릴 텐데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11.6 관련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40년 만에 다시 걸린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뉴스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의아스러워요. 여태까지 뭐 그런 일이 없다가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일이 다시 불거지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죠. 혹시 김재규를 재평가하려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박정희 죽음이 네. 민주화를 앞당긴 건 사실인데.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김재규의 역할이 있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의견이라든가 여론은 갈리는 것 같아요. 역사 일부로 봐야 한다. 살인자일 뿐이다. 두 가지 의견이 좀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역사는 역사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건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요. 이제 와서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이거죠. 네. 김재규를 재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그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했다가 제명을 당한 부산 동구의회의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법이 윤리잣대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재판부 판단이니까 사실 그걸 이래저래 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희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 법감정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전근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논란 지난번 예천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의회 논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제 자치제의 현 주소인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맑고 깨끗한 그런 시민들이 들어오기 힘든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예요. 정치라는 게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고비용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이제
좀 구태가 많은 토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그러는데 네. 고변 구조를 깨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도원 전 의원이었습니다.